이제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7회 수원문화제 강사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제7회 수원문화제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대는 생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념사업회의 경과보고 겸 조선식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 유창합니다. 이거 인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행사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수원 종택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간소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제가 발족된 것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강사께서 돌아가시고 난 2년 뒤인 뒤에 다무회라고 강사가 소속되어 있던 그런 회에서 6회를 발족했습니다. 6회를 발족해가지고 여기 나오다가 12도를 입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다무회 회원하고 그다음에 그때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의 모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본격적으로 이제 저걸 하고 2012년에 강사 기념사업회로 사람들을 설립이 되어가지고 도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2조 만렵의 선현들의 위협을 재조명하는 그런 적으로 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수암동태에서 계속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경암 노경임 선생을 조명할 때는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이제 강박 선생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해주신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고 시의회 의장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사 기념사업회의 지난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행사를 개최하는 이사장님이 개회사이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 송주환입니다. 마침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오히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 코로나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모임의 행사 성격이 자꾸 축소되고 또 생략되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에서도 연례 행사로 금년에도 이런 행사를 거행합니다만 작년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축소해서 우선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를 하고 금년에는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그것이 또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적은 모임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리 이 기념사업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끝까지 또 이 행사에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송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학술대회의 대상
인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경남 농임 선생을 우리가 선정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수원 그 이후에 항맥이 아직 끊어지질 않았고 우리가 다 그 조명을 아직은 못했는데 금년에는 잠깐 그 대를 좀 건너뛰어서 강박 선생, 국포 강박 선생에 대한 그 학술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포 강박 선생님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말하자면 숙종대왕에서 영조대왕 때 이르는 그 문신으로서 활로에 크게 그 활동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이인자의 난에 이후에 그만 벼슬을 졌고 학문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활로로서의 명성을 남기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재봉께서 이분에 대한 그 문집을 발간하고 또 조선조 중엽 이후 근대까지 그 학문의 깊이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가 오늘 이 조명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발표회를 연구를 분달해서 의뢰했는데 그 중에 김영숙 교수께서 김영숙 교수는 옛날 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은 한국학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교수로 계셨고 또 대구 한의대에서도 교수로 계셨고 한데 여름이 뭐 중간에 타계를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다른 분이 기도 없이 맡아서 연구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윤석 교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신중한 그 애도의 뜻을 표하고 명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이 발표를 맡으실 그 한태열 교수님과 김윤석 교수 두 분에 대해서는 멀리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녹을 아끼지 하는데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그 의장님께서 공무에 굉장히 지금 바쁘실 때입니다. 추복 순회다 뭐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늘 또 우리 행사에 왕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주최 측으로서는 뭐하는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잘 끝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가지고 내년에는 우리의 이 행사가 조금 더 큰 자리에서 다시 큰 자리를 빌려가지고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강사기념사업회 송주환 이사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축하를 해주신 성주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 상주의 아주 올곧은 선비이시고 우리 상주인들의 사표이신 강사 유시환 선생님을 기리는 수원문화제가 이렇게 조촐하게라도 개최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시절이 이러지 않았으면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또 익히고 또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대가 마련되었어야 할 텐데 섭섭하지만은 시절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작년, 금년 이어서 이렇게 개최되게 된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화제를 개최해 주시는 데 애쓰신 우리 송주환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사실 하는 것이
재정적인 약간의 지원 그것이 다입니다만은 이러한 문화재를 계기로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것을 이어가는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 시도 지역 사회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시의 문화 정책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선 7기 제8대 상주시장으로서 상주시정의 슬로건을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만은 다만 현대에 와서 우리 선조들의 업적이라든지 상주의 진짜 문화와 학문적인 사상을 제대로 발굴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상주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집을 떠받치고 있는 각각의 집을 구성하는 그런 요인들, 이런 학문적, 사상적, 문화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집대성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상주의 향토 문화를 집대성하는 디지털 대백과사전을 한국학중앙연구소와 함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라든지 다른 지역의 기타 활동에서 발굴되는 그런 사료들을 전부 집대성하고 그것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디지털 자료로 해서 누구나 쉽게 상주에 관한 것은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예산 얼마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서 상주시에 앞으로 문화정책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정재현 의장께서 함께 자리를 한 것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셔도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7회 수암문화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의회를 책임지고 계신 정재인 의장님의 축사에 있겠습니다. 예, 상주시 의장 정재현입니다. 그 수암 종택은 제가 1700년도에 창립된 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암 유진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상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시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사 유시아 선생님께서는 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그 당시에 교단에서 훈시하던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해서 더욱더 머리가 숙여지고 더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선현들의 고귀한 정신, 이런 정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후세에 잘 물려주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우리 송주환 우리 기임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과 말씀하셨듯이 거리를 맞대고 여러 어르신들이 남기신 이 업적, 고귀한 정신들을 우리 후세 또한 현세 모든 사람들이 잘 이어받고 우리 상주가 좀 더 도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의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행사에 주재자이신 강박 선생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뜻으로 우리 대사관 종회 회장님이신 강신혜 회장님이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동계공 박사공파의 7대 되시는 동계공 5대 손 되시는 감자 형자 대성공파 전임 회장입니다. 원래 저희 그 종손이 이상용 선생, 석두 이상용 선생하고 독립운동에 만주에 참석해가지고 활약하시다가 그 정손이를 찾아서 다시 국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대신 섰으니까 반갑고 또 저는 그 화령 출신으로 항상 고향에 대한 마음은 잊지 않았지만 여러 그 선배들께서 고향 발전에 이렇게 활약하시고 또 이런 정신적인 문화 발전에 일어서시는데 참여를 아주 못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 7대조 되시는 종손 강자, 박자, 북토공 할아버지에 대한 문학을 주제로 해서 강사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글도 써주시고 또 자리마다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강사 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주 이렇게 정말 하면은 경제나 이런 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면에서 또 문학면에서 상당히 우리는 자질을 가지고 또 인물도 배출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고 한 이런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다음 학술 발표회를 준비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 사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깐 동안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7회 수원문화재 학술대회 제2부 학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술을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은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권태열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제목은 구포 강박시의 비판정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약해온 원고를 읽어서 발표를 대신하고자 하며 먼저 선현의 휘자에 일일이 존칭을 쓰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고는 여기 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다 보시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상주 진주광시 동계공파 12대 종손인 구포 강갑이 1732년 12월 1일 병자호란에 인조가 청태종에게 패한
남한산성에 올라 비분강개하여 남한산성에서 짓는다는 뜻으로 온 절수, 전후 8수, 곧 16수를 지었는데 이들 시를 통하여 후포의 비판 정신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글은 글쓴이를 알면 이해가 쉽다는 생각을 해왔기에 구포 강박의 진면목이 아직 상주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서 여기서는 구포의 선비됨, 문장가로서의 시인됨이 한국 문학사나 상주 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 분이었던가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원고에 있는 대로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저 원고는 그냥 한번 보시고 그냥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포가에 대대로 전성된 학문인 가학과 범절과 기풍으로서의 가풍이 후손들의 인격 형성과 학문, 처세관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조인 통계 강회중은 고려조 보문강 대제학을 지낸 유신으로 조선 조정에서 높은 벼슬로 태종이 3번, 세종이 1번 불렀으나 가전 고초를 겪으면서도 4번을 사양하고 죽음에 세종이 그 기절에 찬탄하여 조의를 표하며 과연 강씨 고집이로다라고 한 고려 충신으로 절의를 숭상하는 가풍을 내렸습니다. 할대조 대사관 강형은 전필제 문화의 도학자로 연산군의 폭정에 직언을 서슴지 않다가 갑자사화의 사부자가 한날 화를 입은 절사였습니다. 부인 선산 김씨가 시금을 정치하고 우군을 따르며 중종 반정 후 대사관 공에게는 이조 판서와 대제학의 추정되고 일부에게는 정려가 내려 일문에 쌍절이 나서 절이 숭상의 가풍에 도합 숭상의 가학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위의 두 분은 동강서원에 배양되었으며 열부의 정려각도 서원의 바깥 병내에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한 작가나 시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영향을 입으면서 그 다음 그것이 작품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특히 지가 써놓은 건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평소에 생각했던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7대조 빙고별제 강영숙이 부친과 동일 절사하여 부인 익산 이씨가 12세 된 마지 이하의 7남매와 같이 부군의 상여를 모시고 친정을 의지해 조령을 넘어와 함창 이안에 장례하고 상주영 사냥에 이거함으로써 진주광씨 통계공파 가학과 가풍이 상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특기할 일은 부인 익산 이씨가 여사의 풍도를 지녀 7남매를 훈육하되 타조 이래로 전성된 작은 성공 곧 소성에 만족치 말라고 하신 선대의 유훈으로 독려하여 오남의 참봉 둘, 진사 둘, 문과극제로 사인이 된 강운이 났고 사위 둘에 하나는 현감,
하나는 문과급제로 천지 중추 부사에 올라 도학 숭상의 가문을 거듭나게 해서 손자대에 문과로 우의정인 강사상, 문과로 정량인 강사안, 문과로 이조참인 강사필, 진사로 왕자사부가 된 강사부 등이 나서 가문의 부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상주 문학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가문에 사람이 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수포를 이루어주는 가장 어떤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큰 나무 따라서 크듯이 사람도 크기 때문에 인물이 나는 문명이 그 또 많은 또 인물도 배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조 동고 강씨는 문과장원으로 좌참찬에 이른 명신이며 정여집의 난, 임진왜란, 정유재란에까지 큰 공로를 세워 위관공에 시호가 내리고 영부의 제사토록 부조주전이 내려 봉대 감회에 영정을 모시고 현재 있습니다. 국포는 통계공파 12대 종손으로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과 방정하고 근엄한 품성을 타고나 도학 숭상의 가학과 절이 숭상의 가풍에 눈이 젖고 귀가 물들어 대기로 성장할 바탕을 다졌습니다. 26세 절제시에 장원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로 벼슬길에 들어 문신의 출세가 보장되던 홍문록에 올랐으나 정도를 저버리고 인륜 도덕을 범하는 일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론으로 음이 배쳐가였으며 심지어는 왕에게도 탕평책의 시료가 더디면 먼저 의지를 밝히지 못한 까닭이라 직간을 서슴지 않았기에 동조자는 줄고 배척자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고 용퇴하여 벼슬은 정삼품 목사에 거쳤습니다. 아까도 당시 사석에서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보 선생님은 큰 대기로 참 지목이 되었으나 벼슬길에서는 저는 다 못했습니다. 특히 무신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론이 참 천하를 다스리는 그 속에 당정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막았던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일생 사업이 벼슬길에서만 있는 게 아님을 제야에서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새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첫째, 가계상 국포는 지손으로 태어났으나 통계공파 12대 종손에 입부되어 충신, 의사, 열렬을 모신 막중한 종통을 개성하였고 만년인 1736년 11월에는 상관예를 치른 외아들을 잃어 서달에는 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이듬해 정월에는 종통의 뿌리가 있는 이 상주로 내려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 300년 내린 교목세가의 종주가 될 16세의 피락을 찾아 사자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의 정황은 당시 왕래했던 편지에 현재도 소상이 남아있거니와 직위지우였던 약산 보광운도 시로서 자신의 슬픔을 잊고 대의를 계량하는 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성으로 손자대에 도산 별시에 장원하여 문과에 급제해서 음교가 된 호린 세백과
역시 문과급제로 병조 참판에 오른 지원 세륜 형제가 나서 명실공히 국포의 정신과 생애의 업적은 고스란히 상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조정에서는 언로의 바른 신화의 표상이 되매 당대 사림에서는 국포를 훈자유로 주목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국포는 가문상에서나 벼슬길에서나 대의에 서서 정의를 걸었기에 정도를 걸었기에 선비의 최고 이상형인 훈자유로 남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국포의 선비도리는 진태의 한결같아서 성묘 길이 460묘를 지나며 따로 주과를 마련하여 추념하는 등 의리숭상을 몸소 행하며 문화의 인재가 모여 영의정, 권암 최재공, 한성부 판윤, 강홍, 이형경 같은 동양제가 배출되어 당세 제1의 사표로 존숭되신 분입니다. 셋째, 문장가로서는 일국의 문화를 관장하는 제야의 대제약이라 칭송되어서 방외 문형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발표자가 고찰한 남한 전후 활결과 같은 온 절구시에서는 중국에서 시의 성인으로 칭도되는 두보의 시풍에 견줄 만한 동방오절의 절조를 남긴 시인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선조 시문학사상 지봉 이수광, 동주 이민구, 호주 최유후, 희암 최평윤, 연초제 고상염 등으로 이어진 근기 남인계의 심액을 이어 번암 최재공, 간홍 이현경 등에게 전해서 다산 정약용이 이를 개성 발전시켰습니다. 이 같은 국포의 문학적 업적은 2003년 경북대 대학원에서 김명환이 국포 강박의 문학론으로 석사가 되고 2006년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맹령일이 국포의 생애와 한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로 국포의 작가론, 시학론, 문학론, 작품론 등에서 현재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다행히도 작년에 성균관 대학원에서 방현아가 국포의 손자인 지원 강세균의 시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국포의 작가적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실은 국포 사후 아들과 손자들이 상주로 반양함으로써 국포 유택도 상주 이안 양범리로 옮겨지고 국포의 문학, 특히 시문학의 영향은 근 300년을 상주 문학사에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국포 심액은 손자 세백과 세륜 형제로 이어져서 상주 문학사상 기록상으로는 최초가 되는 시동인의 격인 추수사, 주구사 같은 시사가 계속 상주에 이어져서 처음은 국포가와 식상가, 모헌 강필신가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것이 동참자가 늘어나서 18세기 중엽 상주 시문학의 농성기를 맞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일반 지방에서 오늘날 시사를 이 시사에 대해서는 다음 바로 발표하실 김주 박사께서 연구를 하신 분야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시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때는 잘 없기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이 되었습니다. 시사 회원들의 창작 공간은 상주의 명소는 여러 군데인데 낙강이 그 중에 크게 하나여서 1828년 강고 유심춘이 주도한 낙강시회로부터 나비우첩의 대작을 낳은 1832년 나파 유구조 형제분들의 주도로 낙강시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의 주주는 국포 심액을 잇는 선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낙강에서 뱃놀이하며 지은 시를 한데 모아 첩자를 만들어 나비우첩이라는 표제로 한 시집은 이 자리에 함께한 유창하 씨가 보존해온 귀중한 문화물로 작년에 상주박물관에서 구격하여 단행본으로 전국에 반포하였습니다. 이 시첩의 서문은 28세의 광사 강성흠과 20세의 개당 유주목이 썼으며 참석자 15인 중 최연소자는 국포의가의 종손인 강직으로 당시 17세였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사실은 이 시첩의 모든 작품에는 시평이라고 할 수 있는 잘된 구절에 주먹으로 점을 찍었는데 그 찍은 비점이 있는데 이는 국포의 손자 지원 강세준이 찍은 점으로 당시 지원은 이미 조야의 치명이 널리 알려진 72세의 대시인이었습니다. 이 나비우첩의 가치 규모는 큰 연구과제의 하나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남한 전후 8절의 첫 번째 시,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시 한 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국포가 1732년 12월 11일 병자호란의 표전지인 남한산성에 올라 병자호란 이듬해인 1637년 정을 금음해 현 경기도 송파구 삼전동 나루에서 얼음 바닥에 용포를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인조가 청태동에게 신하가 될 것을 맹약하며 항복했던 바로 그 현장에는 오늘까지도 우리 선비가 짓고 쓴 청태종의 공덕비가 거저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삼전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입니다. 남등 남한성, 남쪽으로 남한산성에 올라 북망 삼전도, 북으로 삼전도를 바라보는 석궐 수갑이 석궐엔 위비가 섰는가? 인간 백일몰, 인간은 백일 저문에라고 얽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세상이 되듯 항복으로도 모자라 침략자를 공덕자로 기리고 있는 삼전도비는 위정자가 어리석으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임을 들어 국포는 300년 전에 당대를 비판하고 미래의 경종을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상주에서는 최초로 본 학술을 대해서 국포 강박을 조명한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이 되며 발표가 부실하여 송구합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별별 선생님의
구포시에 대한 그 학술 발표를 들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승우 선생님이 상주 지역의 시사 조직과 진주광신주의 시학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고 선생이 상주 신문학에 있은 영향에 대한 적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김준우 박사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상주 지역 시사 조직과 진주광시문중의 시학 전통은 제가 2012년부터 바로 전에 발표하신 권태일 교수님께서 이제 그 상주 지역에 이런 시사 조직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자료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준비해온 자료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주제로 그 논문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시사에 활동한 인물들하고 그 다음에 나규첩까지 해가지고 상주의 그 시사 조직이 약 50년 동안 그 4개의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지속적으로 그 국포 강박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식산 임현부 선생 그 연안이시 집안의 그 양대 가문이 근기남인에서 이제 여기 상주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의해서 시사가 주도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번 논문에서 제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73쪽 머리말에 보면은 이 시사가 첫 번째는 1784년에 주수사라 해가지고 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04년 주구사라고 해서 시사가 다시 이제 재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16년 속주구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3차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면 1828년 여론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결성을 4번째로 하게 되고 그 후속으로 이제 나규첩이 그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 그 시사 조직을 한 사람들의 그 시화가 집으로 남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연안이시 집안의 이경유의 창의시안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진주광시 그 강봉음의 남해시다라는 시화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명시화라고 그런 그 강준음인데 그분의 시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금 권태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한국 그 학술사, 그 문학 학술사에서도 매우 그 유래가 드문 그 한 지방에서 그 시사 조직이 있고 그거의 산물로서 이 시화집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그 문학사적으로 그 의미가 있고 이게 바로 상주가 문학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머리말은 방금 제가 말씀했던 그 제목에 말했던 그걸 이제 제가 서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서술했고, 그 다음에 75쪽에 1874년 그 주수사 이제 결성가 상주 지역 시인인데 이거는 1784년 그 주수라는 게 입추 지절인데 입추 그 다음 날에 이게 상주 간하에 있는 이향정이라는 정자에서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향정은 지금은
저 침천정이라고 저 북천 그쪽으로 옮겨놨지만은 실제로는 거기 상주 시내 그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주 지역에 있는 연안이 시하고 진주 강씨 두 문중의 그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상주 관하에 있는 서리들도 여기에 참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75쪽에 그 이경유의 추수사 제명기라는 그 추수사 제명기에는 제명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니까 그 추수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하고 나이하고 이런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는 어떻게 이제 시를 지을지 그 시령도 이렇게 그런 언제 이렇게 모일지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제명기에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76쪽을 보면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참석했던 인물들 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서 서술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은 그 장해시안이란 이경유의 장해시안 중간쯤 단락 정도 되는데, 장해시안에 보면은 이 주수사를 강청지하고 자기 자신하고, 그렇게 강청지가 국포 강박 선생의 손자인 호린 강세백의 자가 청지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식산 이만부 선생의 현손인 이마 이경유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사를 결성했다는 것을 장해시안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참석한 사람들의 이제 양력 같은 거를 77쪽하고 78쪽에 제가 서술해 놨습니다. 연안의 씨는 누구누구고, 국포 진주광씨는 누구누구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시령이라 주석 10번인데요. 시령이라고 있어요. 시의 오중으로 하려면은 시형 학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령이 있었다는 게 이 주수사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전문 지인 집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술 마시는 게 아니고, 딱 모여가 1년에 한 달에 2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시를 주석 10번에 보면은 시를 5원 절구씩 짓고 7원 절구씩 짓고 같이 이게 낙강 범을 시설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이게 두 구씩 이렇게 짓는 연속으로 짓는 게 있는데, 그런 시를 시령에 보면 그렇게 다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석 10번 같은 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주수사 상주 시사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렇게 의뢰가 좀 보기 드문 매우 문학적인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804년 주구사의 재결성인데, 2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결성이 된데, 거기에는 중간에 회원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92년 호린 강세백이 도산 별시에 1등을 해가지고 중앙에 이제 벼슬을 나가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시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문학성이 뛰어나니까 이제 외부로 이제 마디로 상주를 떠나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해가 조금 이제 중체가 됐는데, 다시 1804년 되면은 돌아와가지고 그 시해를 다시 이제 주구사로 2차로 이제 재결성하는 그런 내용이고, 1차하고 2차 중에서 이제 특징이 1차는 연안이 씨하고 진주강 씨가 이제 주축이었는데, 2차 이제 주구사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주축은 두 집안이지만은 이제
하고 창석 흥양 이시 집안 사람들이 이제 하고 진양 정씨 우복 종가 집안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다시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상주 이제 시사가 두 문 중에서 이제 다른 그 흥양 이시나 진양 정씨는 전통적인 상주 집안 문장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으로 확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81쪽은 속주구사 결성인데 그 1804년에서 다시 14년 만에 또 이렇게 뭐 중간에 또 사람이 돌아가시고 또 벼슬 뭐 해가지고 또 그 중간에 그만 끊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1816년에 속주구사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결성할 때 남아있는 시집이 주구사 시집이라는 시집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그 시에는 그 추수사하고 주구사는 시첩이 지금은 아직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람들의 문집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검색했어야 됐는데, 요거는 그 속주구사 시절에는 그 주구사 시집이라는 시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도 건들 교수님이 예전에 상주문화에 1998년도에 소개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상주 시사를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지금 7, 8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주구사 시집이 남아있고, 그 시집에 보면은 이제 뭐 그 활동했던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들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1쪽이고, 그 다음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82쪽에 뭐 인물을 엄청 많이 제가 찾아놨는데, 그 인물 가운데 제가 이제 인물들을 이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 도표 바로 위인데, 또 중간 한 6번째 줄 2번째 단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인들의 가계와 심액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이옥, 이만부, 이승연, 이병연, 이경유, 이종유, 이건기, 또 연한이 시 집안이고, 둘째는 강석번, 강박, 강필학, 강세배, 강세위, 강세준, 강장흠, 강주영, 강지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성노, 강염, 강필혁, 강세문, 강세규, 강봉흠, 이렇게 이제 그 강씨들 그렇게 개성되고, 그 뒤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종종로, 정상리, 정상간, 정상진, 진양 정씨들도 이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쪽부터 83쪽, 84쪽까지 도표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82쪽에 보면 1번부터 19번까지 다 그 진주 강씨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7번부터 35번까지는 이시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요 두 문중이 바로 진주 강씨하고 연안 이시인데, 처음에 제가 연안 이시로 주축을 잡아가지고 연구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진주 강씨를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진주 강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표를 작성해 보니까 실제로 진주 강씨들이 훨씬 많았고, 이거는 바로 국보 강박 선생의 심액이 상주에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도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저술 같은 거 이런 거 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 조사하지 않는 제가 찾아도 나타나지, 족보에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집안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차후 계속 제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그런 내용이고, 85쪽은 이제 주구사 시집에 이제 주구사 시집에 있는 85쪽하고 86, 87,
88쪽까지는 주구사 시집에 나오는 107수의 시를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 장소라든지 참석한 사람들 이름 보면은 진주 강시들이 월등하게 이게 많다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호린 강세백 하고 지원 강세련 이 사람 그 진주 강씨 국보 중손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로 증명되고, 이 자료는 사실 뭐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한 게 아니고 1816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816년 6월 6일 날에 그 입제 정종로가 돌아가시는데, 그때 단 6개월, 단 4개월 동안 모여서 지은 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50년 동안 다 이렇게 시첩이 남아있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집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성한 시사가 1828년에 이제 여론사라는 시가 이제 재결성되고 낙유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여론사는 기존에는 제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년 한 7,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여론사가 실제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제가 92쪽하고 93쪽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92쪽하고 93쪽에 낙유첩도 제가 인물들에 대해서 다 상주박물관에 나온 국역본하고 건덜 교수님이 쓰신 그 자료 그거하고 첨부해가지고 제가 분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 시사 이렇게 시 하나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면은 좀 의미가 좀 덜한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시화를 다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창해시화하고 남해시사하고 산명시화 이 세 가지 그 시화가 바로 국보 강박 선생의 그 시학 전통, 그 남인 시맥이라고 하는데, 그 시맥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상주에서 그 4개 시사 활동을 하면서 그 한 사람들이 바로 이 3개의 시화집을 창작했다는 게 제가 94쪽부터 95쪽, 96쪽, 97쪽, 98쪽까지 제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8쪽 매듭 말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주수사 1784년, 주구사 1804년, 속주구사 1816년, 여론사 1828년 이 4가지 그 형식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각 그 진주강시하고 연안시하고 상주 지역의 사대부 문중들이 연속적으로 합동적으로 시사를 조직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서술해놨습니다. 이것으로 나머지 자세한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문헌도 제가 다 제시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주박물관 특별연구원에 계신 김종국 박사님의 상주 지역 시사 조직과 진주공신 문중의 시학 전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학술대회를 하면은 당연히 이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은 학술 발표의 전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